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KBS 셀렉트 툴이라는 루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툴바를 끄집어내 놨죠. 이 루비는 총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을 하는 기능,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선택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아이콘을 보시면 우리가 자주 보던 아이콘이죠. 자, 여기는 무브 툴, 그리고 스케일, 로테이터, 푸시 툴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선택을 한 뒤에 이런 기능들이 바로 실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업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선택 툴이 있죠.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해서 그렇지 지금 마우스 커서를 보면은 까만색 화살표죠. 이 상태가 선택 툴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선택 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루비를 만든 이유는 당연히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지금 제가 화면에 예제 그림을 불러왔는데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제가 KBS 베이스 툴 설명드릴 때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그룹도 아니고 컴포넌트도 아니고 그냥 노멀 상태죠. 자, 여기는 그룹이고 여기는 컴포넌트로 되어 있죠. 자, 단일 그룹, 단일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가 한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자, 그룹 밑에 컴포넌트가 있고 또 다른 그룹이 있고 열어보면은 또 다른 계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복잡한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개가 한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이 또 다른 그룹이 들어있죠. 자, 이런 복잡한 계층 구조를 가지는 그런 그룹이나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계속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다가 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야지 여기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구조를 좀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실제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겠죠. 자, 이 루비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한 번에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이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루비는 선택을 할 때 4가지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각각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걸 설명드리죠.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기본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삼각형입니까? 자, 까만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밑에 사각형 박스가 하나 생겼죠. 자, 그리고 이번엔 Alt 키를 한번 눌러보죠. 자, Alt 키를 눌렀더니 사각형 박스 모양은 그대로인데 색깔이 약간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는데 Shift 키는 눌렀다 떼는 게 아니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플러스 표시가 생겼죠. 자, Shift 키에서 손을 떼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 모양은 우리가 Alt 키를 눌렀던 그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Alt 키를 한번 더 눌러보죠. 그러면은 Alt 키가 해제가 되고 전 기본적인 삼각형으로 바뀌었죠. 물론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자, 컨트롤 키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한번 더 누르면은 다시 해제가 되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Alt 키도 마찬가지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런데 삼각형이든 아니면은 컨트롤 모양이든 Alt 모양이든 Shift 키를 누르고 있을 때는 항상 플러스 표시가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은 사용 방법이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은 실제 사용해 보시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각각의 아이콘 모양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선택이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 모양이죠. 자, 이 상태에서는 직접적으로 면이나 엣지를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자, 면에 가지고 가면은 면의 색깔이 바뀌죠. 자, 그리고 엣지에 가지고 가면은 엣지 색깔이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 면이 선택이 된다는 거죠. 왼쪽 버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선택이 되었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셀렉트 툴 가지고는 계속 더블 클릭을 해서 안까지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루비를 사용하면은 바로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하고
다시 제일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그룹 밖에서 계속 클릭을 해줘야 되죠. 자, 클릭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빠져나와야 되죠. 그런데 빠져나오는 것도 한 번에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선택을 엣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죠. 자, 똑같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엣지 부분, 자, 빨갛게 됐죠. 클릭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엣지만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완전히 그룹을 빠져나가고 싶으면은 아까처럼 계속 밖에서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빠져나왔죠. 물론 루비가 실행된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루비를 더 이상 실행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스페이스 키를 한번 치면 됩니다. 그러면 종료가 되겠죠. 자, 사실은 이런 루비가 아니더라도 스케치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바로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웃라이너 있죠. 자, 아웃라이너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죠. 얘가 아까 이름이 컴포넌트 5였죠.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찾아서 바로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죠. 클릭을 하면은 얘가 바로 선택이 되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빠져나올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웃라이너에서 모델명을 바로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모델명이 메이크페이스 17이죠. 자, 얘를 클릭을 하면 바로 한 번에 빠져나와집니다. 자, 그리고 아웃라이너에서는 여기 보이는 개천 구조를 한 번에 다 열 수도 있고 또 다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자, 이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다 닫아지죠. 그리고 자, 첫 번째 익스펜드를 클릭을 하면은 또 다 열리죠. 자,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모델링 작업할 때는 지금처럼 아웃라이너를 열어놓고 아웃라이너에서 선택을 해서 작업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많죠. 그 이유가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만들었지만은 실제 모델링 작업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길게 되어 있겠죠. 자, 거기에서 이름을 일일이 찾아서 클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아웃라이너를 열어놓고 작업하다 보면은 스케치업이 상당히 버벅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실제 작업하는 객체를 보면서 대상을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여기에서 글자를 이름을 찾아서 작업하는 거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콘 클릭을 하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선택할 면에 가지고 가면은 일단 여기에 툴팁이 나오죠. 그룹 밑에 컴포넌트 5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면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편집을 한다면은 자, 푸시풀을 이용해서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푸시풀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컨트롤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똑같이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 기본 삼각형이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쪽에 사각형 박스가 생겼죠. 자, 이거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면은 이번에는 면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이 객체 자체가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오른쪽에 아웃라이너 화면을 잠시 보시죠. 컴포넌트 5가 선택이 되어 있지만은 앞에 컴포넌트를 표시하는 이 사각형은 지금 파랗게 되어 있죠. 까만색입니까?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자, 위에 그룹을 보면은 그룹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룹은 까맣게 되어 있죠. 자, 하얗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점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점선은 편집을 위해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까만색은 선택만 되어 있다. 편집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면은 얘도 하얗게 바뀌죠. 색깔이. 자, 하얀색은 편집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이 부분을 클릭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모든 표시가 다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클릭을 하고 여전히 지금 오브젝트 상태로 되어 있죠. 컨트롤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얘가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면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Alt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는 컨트롤 상태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해제를 하고 Alt 키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컨트롤 상태에서 바로 Alt 키를 눌러도 됩니다. 자,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죠. 그리고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편집 상태로 바로 들어갔죠. 아웃라인으로 보시면은 앞에 아이콘 표시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편집 상태로 들어왔지만은 면이 선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전체가 편집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아마 스케치업을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어떤 작업을 할 때 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 특정 툴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면을 선택을 하지 않고 툴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연속 작업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케치업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 푸시풀을 한다면은 자, 얘만 작업이 되는 거죠. 얘만 작업이 되고 다른 면은 선택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다른 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 툴을 해제를 하고 이 선택을 또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데 찍어서 선택을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툴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툴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가 가는 곳이 바로 선택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 기능에도 제가 Alt 기능 그리고 노멀 기능 이거 분리를 시켜 놓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는 만약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면만 작업이 가능하죠. 자, 푸시풀 작업 한다면은 이 면만 뽑아낼 수가 있고 다른 거는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다른 걸 선택해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자, 툴을 해제를 하고 다시 면을 선택해서 작업하든지 아니면은 면을 선택을 하지 않고 툴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계속해서 Shift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툴을 선택을 하고 Shift 키는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자, 눌렀다 떼는 게 아니라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생깁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줌 셀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을 선택을 하는데 자, 지금 노멀 상태죠. 그래서 면이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가 바로 확대가 되는 거죠. 선택한 면이 화면 가득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자, 만약에 엣지를 선택한다면 엣지가 확대가 되겠죠. 자, 엣지를 선택을 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이 확대가 돼서 보이는 거죠. 자, 줌 셀렉션 기능은 컨트롤 기능 그리고 노멀 기능 두 가지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일단 선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줌 셀렉션이죠. 그래서 선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기능이나 노멀 기능만 사용이 가능하고 Alt 키 기능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Alt 키는 선택된 게 없죠. 그래서 사용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컨트롤 키를 먼저 사용을 해보죠. 자, 컨트롤 기능이죠. 그리고 Shift 키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만 화면 가득히 들어오는 거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노멀 상태로 작업을 해보죠. 자, 컨트롤 해제를 하고 자, 이 면이 이제 확대가 되겠죠. Shift 누르고 클릭하면은 이 면이 확대가 됩니다. 자, 하지만 Alt 키를 누르고 작업하면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Alt 키입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자, 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변화가 없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lt는 일단 선택되는 게 없죠. 그래서 줌 셀렉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대신에 한 가지 되는 게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화면 중앙에 오도록은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을 제가 Shift 키 누르고 클릭을 해보죠. 자, 얘가 화면 중앙으로 왔죠. 자, 이런 기능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 선택 기능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브 툴, 그리고 스케일, 그리고 로테이터, 푸시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무브 툴이나 스케일, 그리고 로테이터, 푸시풀 툴은 노멀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중첩된 그룹 또는 컴포넌트에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노멀인 객체를 대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우리 기본 툴과 사용 방법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있는 도형은 지금 노멀 상태죠. 그룹도 아니고 컴포넌트도 아닙니다. 자, 얘를 대상으로 만약에 작업을 한다면은 일단 선택을 하고 무브 툴을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찍어서 바로 이동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특정 면이나 특정한 엣지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면은 선택한 면이나 엣지만 이동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면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면만 이동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기본 툴로 작업을 할 때 먼저 대상을 선택을 하고 툴을 클릭하느냐, 아니면은 대상을 선택을 하지 않고 툴을 먼저 클릭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작동 방식이 약간 다르죠. 아마 정확하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 도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형에서 제가 먼저 특정한 면을 선택을 하고 무브 툴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커서는 바뀌었는데 다른 면 위에 가져가도 선택은 안 되죠. 얘가 일단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건 선택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 움직여도 되지만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아무데나 찍어서 움직여도 지금 선택한 면이 움직이게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선택을 하지 않고 툴을 선택을 해보죠. 자, 아무것도 선택 안 했죠. 그리고 무브 툴 클릭하고, 자,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는 곳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즉 연속 작업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 이때 여기를 클릭하고 움직이고 또 여기를 클릭해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되는 현상은 꼭 무브 툴 뿐만 아니라 다른 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푸시풀 툴도 마찬가지인데 푸시풀 툴은 자, 여기에 한 가지가 또 더 있죠. 자,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푸시풀 툴을 선택을 해보죠. 일단 먼저 대상을 선택을 하고 푸시풀 클릭. 자, 얘만 뽑아지겠죠. 다른 거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뽑히는데 물론 다른 걸 작업하기 위해서는 자, 툴을 해제를 하고 또 선택을 하고 또 툴을 클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해보죠. 자, 똑같이 이 부분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이렇게 연속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푸시풀 툴은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얘가 노멀 상태가 아니고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되어 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일단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푸시풀 툴을 클릭을 하면은 자, 선택이 해제가 되어 버리죠. 왜냐하면은 그룹 전체 또는 컴포넌트 전체는 푸시풀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작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기본 툴의 이런 특성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KBS 셀렉트 툴에 있는 무브 툴, 스케일, 로테이트, 푸시풀도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무브 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제가 그림을 다시 준비를 했는데 이쪽은 전체가 하나의 그룹이죠. 자, 그리고 개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천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이쪽은 그냥 노멀 상태고 여기는 그냥 그룹이죠. 자, 일단 노멀 상태를 제가 다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다 선택을 했죠. 그리고 무브 툴 클릭. 자, 기본 툴과 똑같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단일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걸 작업해 보죠. 자,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옆에 개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룹을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보죠. 자, 전체가 다 선택이 되었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가 다 이동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무브 툴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죠. Move 툴 클릭. 자,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죠. 자,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은 셀렉터 아이콘에 아래쪽에는 그 무브 툴 아이콘이 같이 붙어 있죠. 자,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상태는 제가 처음에 셀렉트 툴 설명드릴 때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무브 툴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자, 일단 작업 대상을 선택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작업이 가능하겠죠. 일단 노멀 상태로 있는 이 도형부터 작업해 보죠. 자, 면에 가져가면은 면이 선택이 될 거고, 엣지에 가져가면 엣지가 선택이 되겠죠. 자, 면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움직여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는 이미 면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 작업은 안 됩니다. 이 면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면을 또 작업한다든지 엣지를 작업한다든지 그건 안 됩니다. 얘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연속 작업이 가능하게 선택을 하시려면은 제가 셀렉트 툴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Alt 키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Alt 키는 편집 상태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그룹도 아니고 컴포넌트도 아니죠. 그러면은 컨트롤 키 기능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나 Alt 키를 누릅니다. 자, 원래는 이제 Alt 키를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Alt 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편집 상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클릭을 합니다. 자, 얘 움직이고 자유 선택 상태죠. 또 얘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그룹도 아니고 컴포넌트도 아니죠. 그러면은 컨트롤 키 기능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자, Alt 키 상태인데 컨트롤 키를 눌러서 컨트롤 기능으로 작업을 해보죠. 자, 선택을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옆에 있는 이 도형은 그룹이죠. 단일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택을 하고 Move 툴을 사용을 하면은 이 그룹 전체를 움직이게 되겠죠. 자, 하지만 지금은 선택을 하지 않고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지금은 키가 컨트롤 키 상태죠. 자, 컨트롤 키는 그룹이나 컴포넌트, 오브젝트 자체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하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 전체가 선택이 되고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lt 키를 사용을 한다면은 자유 선택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 안에 들어가서 면이면 면, 엣지면 엣지 연속해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Alt 키로 작업을 해보죠. 자, Alt 키 클릭을 하고 그룹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자유 선택 상태죠. 클릭해서 움직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무브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스케일 툴이나 그리고 로테이터, 자, 푸시 풀도 사용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스케일 툴은 자유 선택에 의한 연속 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는 기본 툴도 안 됩니다. 일단 해볼까요? 제가 선택을 아무것도 안 했죠. 그리고 스케일 툴 기본 툴입니다. 클릭을 하고, 자, 얘를 선택을 하면은 얘만 작업이 되죠. 그리고 다른 거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도 작업이 안 되죠. 자, 이때는 툴을 해제를 하고 또 다른 걸 선택해서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KBS 셀렉트 툴에 있는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스케치업 자체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물론 스케치업 자체의 스케일 클래스를 수정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작업이죠. 자, 일단 보여드리는 김에 여기 있는 스케일도 한번 보죠. 자,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스케일 툴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 얘 선택하면은 얘만 작업이 되는 거죠. 다른 거 작업하려면은 또 해제를 하고 작업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그룹 편집 상태로 들어가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그룹이죠. 자, 지금 Alt 키 상태입니다. 편집 상태죠. 클릭을 하고 얘 선택하고 작업을 해도 역시 나머지가 선택이 안 됩니다. 다른 거 작업이 안 되죠. 자, 보여드리는 김에 로테이트 툴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툴을 클릭을 하면은, 자, 지금 Alt키 상태죠. Alt를 한 번 더 눌러서 Alt키 상태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아이콘인데, 셀렉트 툴에 로테이트 아이콘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얘만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역시 편집 상태로 Alt키 상태로 들어가면은 자유 선택 상태가 되겠죠. 자, 클릭을 하고 Alt키를 누릅니다. 자, 얘는 회전이 되고 또 다른 거 선택해서 계속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단일 그룹도 마찬가지겠죠. 선택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푸시풀 툴. 자, 얘도 지금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지금 Alt키 상태죠. 자, 일단 Alt키를 해제를 하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뀌었죠. 셀렉트 툴에 푸시풀 아이콘이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클릭을 하면은 얘는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만 작업이 가능하죠. 다른 거 작업하려면은 툴을 해제했다가 다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Alt키 누르고 하면은 연속해서 다른 걸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 Alt키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얘를 뽑아내고, 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이거는 그룹이죠.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하죠. 자, 사실 KBS 셀렉트 툴에 있는 이런 기능들은 뭐 노멀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단일 그룹, 단일 컴포넌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제가 셀렉트 툴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중첩되어 있는 그룹이나 컴포넌트, 즉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그룹이나 컴포넌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 이 부분이 이제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복잡한 계층 구조로 되어 있죠. 자, 만약 이런 형태의 우리가 기본 툴, 예를 들어서 푸시풀 툴을 이용해서 작업하겠다면은 계속 클릭을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선택을 하고 푸시풀로 작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얘를 이용하면은 한 번에 바로 작업이 가능한 거죠. 자, Alt키 기능으로 되어 있죠. 선택해서 바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 자, 다른 툴도 똑같습니다. 중첩된 그룹이나 컴포넌트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한 개를 더 보여드리면은, 자, 로테이트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Alt키 상태죠. 클릭을 해서 얘를 회전을 시키고, 또 연속적으로 이 부분도 회전을 시키고, 자, 이렇게 한 번에 작업이 가능하다. 계층 구조를 일일이 찾아 들어오지 않고 한 번 클릭해서 바로 작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뭐 툴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 그 기본 툴이 있죠. 무버 툴이나 그리고 로테이터, 스케일, 푸시풀. 자, 기본 툴에 대한 단축키가 다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건 아마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무버 툴은 M으로 되어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로테이터는 Q, 스케일은 S로 되어 있을 거고, 푸시풀은 P로 되어 있죠. 자, 단축키를 저는 이 기본 단축키 대신에 우리 KBS 셀렉트 툴에 있는 걸로 단축키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M을 누르면은 여기 있는 무브 툴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KBS 셀렉트 툴에 있는 무브 툴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M을 한번 눌러보죠. 자, 그랬더니 얘가 실행이 되죠. 제가 지금 키보드 입력하면은 아래쪽에 뭘 입력했는지 보이죠. 자, 이번에는 P를 입력을 해보죠. 역시 얘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 커서가 아이콘이 Alt키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Alt키 해제를 하고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번엔 Q를 입력을 하면은 역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단축키를 이렇게 바꿔놓고 쓰시면은 아마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루비를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은 일반 단축키 설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것도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단축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초기화 시켜 놓고 보여드리죠. 자, 설정되어 있는 단축키를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M을 누르면은 자, 기본 툴이 실행이 되죠. 그리고 P를 누르면은 역시 기본 툴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윈도우 메뉴를 클릭을 해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쇼컷 부분 있죠. 얘를 선택을 하고 필터 부분에 검색할 기능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먼저 무브 툴부터 보죠. 자, 무브라고 입력을 하니까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본 툴도 여기 보이죠. 기본 툴도 보이고 여기 보면은 자, KBS 툴에 KBS 셀렉터 툴에 자, 오른쪽 가면은 레이트 무브라고 되어 있죠. 자, 무브 툴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자, 키에 본래 기본 키가 M이죠. 자, 저도 똑같이 M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플러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죠. 확인 메시지가 뜹니다. 이미 기본 툴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바꾸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yes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M을 누르면은 얘가 실행이 되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스케일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이죠. 자, 얘는 스케일은 S죠. 자, S를 입력을 하고 플러스 눌러줍니다. 역시 똑같이 물어보죠. yes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로테이트가 Q죠. 자, Q로 입력을 하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푸시풀 찾아보겠습니다. 자, 얘는 P죠. 자, 다 하셨으면 OK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본 단축키를 입력을 하면은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M을 입력을 하면은 얘가 실행이 됐죠. 자, P를 입력을 하면은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KBS 셀렉트 툴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런 단순한 형태의 개천구조, 얘가 개천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좀 단순하죠. 자, 이런 형태 말고 정말 복잡한 개천구조를 가지는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파일을 새로 불러왔습니다. 이 파일이 크기가 한 60메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겠죠. 자, 한눈에 봐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자, 그리고 얘는 뒤집어진 면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개천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KBS 셀렉터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볼 텐데 지금 제가 녹화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작업 속도가 실제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늦게 나올 겁니다. 자, 일단 클릭을 해보죠. 자, 마우스를 면에 가지고 갔더니 일단 속도는 상당히 빠르죠. 자, 엣지면 엣지, 면이면 면, 상당히 빠르죠. 속도가. 자, 이 부분 실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선택되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쓸만하죠. 자, 얘가 면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한번 바로 해볼까요? 리버스 페이스. 자, 그리고 오리엔트 페이스도 해보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푸시풀 같은 것도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해서 자, 이거는 일단 되네요. 자, 이게 지오메트리가 복잡해서 좀 버벅대긴 하지만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그런대로 좀 쓸만한 것 같죠. 자, 이번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